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쌀값에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인 30km를 지키지 않는 차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원당로와 서해로가 합쳐지는 구간이 기형적으로 돼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가운데 당진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진시 조합장 당선인 중 당진수협, 신평농협 당선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JIB 뉴스 시작합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식습관에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지만 쌀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어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단가는 40kg 기준으로 특등급은 66,660원, 1등급은 64,530원, 2등급은 61,6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가격은 2021년산 매입 가격에 비해 특등급은 1,090원, 1등급은 9,770원, 2등급은 9,330원이 하락한 것입니다. 소비 품목 다양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간편식 선호 등의 이유로 쌀 소비량은 감소했지만 공급량은 증가하면서 쌀 재고량만 쌓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수매한 쌀이 아직도 이렇게 출하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오른 인건비와 기름 및 비료 가격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도 낮은 데다 산지쌀 값도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전업농으로서 이거 농사 짓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다 넘었는데 지금 뭐 쌀값이 폭락한다고 해서 직업을 딴 거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없고 지금 뭐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쌀값은 보장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저들 지금 살기 쌀값 지금 내년에 뭐 키로당 뭐 1,400원대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타산 안 맞아요. 지금 인건비가 지금 최하 15만 원인데 15만 원 주고 농장 장비 때 이런 거 다 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적자예요, 적자.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오르지 않는 쌀값에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만들어진 노인보호구역에 대부분 차량이 제한 속도인 30km를 훨씬 넘으며 노인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합덕읍 갈산리의 한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 30km를 알리는 표시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달리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이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곳은 고령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과속방지턱조차 없어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이 더 많았습니다. 농촌에 80대, 90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우리 쪽에 사시니까 이제 마을회관을 가시려면은 그 보조대 의존해서 가셔야 되는데 차는 쌩쌩 달리고 하니까 한번 건너려면 노인네들이 멈칫멈칫하고 그러는 걸 주위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방지턱 하나라도 있으면 좀 속도를 줄이려나 몰라도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 너무 위험스러운 게 태반사예요. 소소리의 마을회관 앞입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과속방지턱도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달리는 차들이 많아 노인들의 보행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지나다니는 차량의 속도를 재본 결과 이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노인 보호를 하지 못하는 노인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지난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총 16개의 투표소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 당선인 중 송민수 당진수협 조합장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송민수 당진수협 조합장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출마 계기로
어업인의 고충 사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계기로 대학원에서 수산학 전공하시고 또 어업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어업인의 고충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직접 피부로 느낀 어업인의 고충 중 이 고충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는 그 시범 사업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 사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쪽 어업 분야는 사실상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베어링이 빠진 그 수레바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려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잦았는데요. 그런 베어링 역할을 당진수협이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 이후 당진어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그 조업 형태마다 각기 다른 교육 방식을 채택을 해서 어업인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호규명을 잘 확대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시켜서 지도 사업과 환원 사업을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진 바다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좁은 바다의 여건상 어업인 수가 일정 부분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산식품 클러스터나 스마트 양식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인력을 최대한 덜 쓰는 그런 사업들을 젊은이들이 뛰어들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외국인 인력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알지 못해서 접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또 수협이 담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당진시의 신평농협 조성명 조합장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조 당선인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출마 계기를 농업인, 조합원 및 고객과 임직원이 동반 성장하는 농협을 구현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농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그 소통이 부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상호 실리가 우선되어야 농협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조합원과 고객은 임직원과 농협을 믿고 농협은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반 선장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울러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 공개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진다고 봅니다. 또한 조합원의 실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농협의 경영의 근간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수순위 신장을 도모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관내 기업체와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처를 발굴하고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농민 조합원님들이 영농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양질의 농자재를 값싸게 공급하고 안정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로 인해서 농가 수익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매개를 하고 싶습니다. 조 당선인은 공약에서 신청사 신축 이전 및 대형 하나로마트 조기 개점 완료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주요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신축 이전 및 대형 하나로마트 개점을 조기에 완료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신평농협은 신청사 이전 문제를 한 3년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이 진행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및 경제사업장 이전 문제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애시당초 잘못 끼워진 단초와 같이
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요. 또 수정할 문제는 수정하고 변경할 사항은 변경해서 고정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당진시의 원당로와 서해로가 합쳐지는 도로가 기형적인 구조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와 보니 보조 신호등이나 안내 표시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호텔 예다원 앞 원당로입니다. 이 구간은 서해로에서 우회 유턴하는 차량과 서해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뒤엉키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우회 유턴하는 도로의 폭이 좁아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대다수였고 직진하는 차량과 맞닥뜨리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차선과 신호가 확보되지 않은 채 서해로에서 우회 유턴하는 차와 진입하려는 차가 뒤엉키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으니 지정된 차선이 아닌 앞쪽 백색 실선을 밟으며 유턴하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우회전하는 도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여기서 직진하고 저기가 안 맞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가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해가지고 아주 신호가 아주 적당한 필요해요. 당진시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도로가 위험한 것은 맞지만 따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가 위험한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아, 근데 대책 마련은 따로 뭐 보조 신호등 같은 거 그런 거는 따로 예정된 게 없는 거예요? 보조 신호등이요? 근데 보조 신호등이나 뭐 안내 표시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도로가 위험해 사고 발생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일대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지만 당진시에선 침묵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16일 우강면 송산리 일원에서 약시우강 사랑채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우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마을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행사나 축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사업인데요. 이날 준공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유태호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내빈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리 공연 및 홍보 동영상 상영, 공로패 수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태호 추진위원장은 약시우강 사랑채가 향후 지역 거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우강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우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으며 약시우강 사랑채 신축, 다목적 광장 조성, 화합로 보행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수청동의 한 건설 현장 주변 인도에 건축자재물들이 쌓여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지만 당진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마련도 안 한 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업체가 건축자재 등을 인도에 쌓아도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당진시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는 학원들이 있어 아이들이 자주 지나다님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주변 인도는 철근 등 건축자재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를 지나던 주민들은 차도로 걸어가야만 하고 이마저도 차도에는 쓰레기차 적재함이 차지하고 있어 도로 중앙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횡단보도 표지가 있지만 인도에는 이런 건축자재물들이 쌓여 있어 시민들은 인도를 둔 채 차도로 걸어 다녀야 합니다. 이처럼 당진시에는 건축자재 등이 마구잡이로 적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당진시청은 그제서야 시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는 치워놓고서는 또 저희가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또 와가지고 또 놓고 적재하고 약간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저기 아무래도 건축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민원 들어올 때마다 계속 나가서 이제 좀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네요. 민원이 들어올 때만 시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당진시, 이제는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작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됐는데요.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발걸음을 돌린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민원부서 등은 업무 특성에 따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찾아온 민원인이 많을 때는 점심을 먹다가도 급하게 다시 근무하는 일이 잦아지며 편히 점심 먹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전국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확대되며 당진시도 작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점심시간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관공서에서 점심시간에는 정상적으로 민원 처리를 한다라고 인식이 돼가지고 점심시간에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당번식으로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 반 정도, 민원실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는 식사를 제때 못 하거나 아까 얘기대로 식사 시간을 제대로 보장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었었죠. 시민들도 이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예, 만약에 알았으면은 다른 일을 보고 왔을 텐데 그래서 조금 좀 난감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제가 뭐 기다려야죠,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일 보고 해야죠.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 민원인 대기실과 안내 표시 등이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기실은커녕 점심시간 안내 종이만 붙어 있는 곳도 있어 시민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미흡한 관리, 기형적인 도로 구조로 인한 사고 위험, 방치된 건축자재물 등 이번 주 뉴스에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당진시의 미흡한 대책이 많이 보였습니다. 당진시의 주인은 당진 시민인 만큼 앞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당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